2021년 6월호 편집장의 말. 장마 아닌 비를 맞으며. 한 주 내내 비가 내렸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는 아니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자체 변동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탄성력을 잃게 된다. 만약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2도까지 올라가면 해양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소멸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며 연안 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에도 큰 피해를 준다. 또한 건강, 생태, 식량과 물 공급,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늘어난다. 이 때문에 1.5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지난달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IPCC 특별보고서 예상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진다고 한다. 종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이번 6월호를 준비하며 홍은솔 기자와 이혜성 수석 기자는 기후위기 시대 대학의 역할을 질문했다. 김다연 기자는 사진 기획으로 제로웨이스트 샵 알맹상점을 취재했다. 성공회 대학부는 기후위기 시대 대학 언론으로서 질문을 던지고 기록하려 한다. 이번 방중 성공회 대학부는 수습국원을 모집한다. 성공회 대학부와 함께 글을 써줄 당신을 기다린다.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 글 신다임 편집국장. 단신. 제목 제5회 정치학 콘서트 개최. 부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다. 리드 지난달 14일 정치학과에서 한국과 민주주의, 진보하는지 퇴보하는지를 묻다를 주제로 정치학 콘서트를 주최했다. 우리 대학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 조 교육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자, 변두리에 있는 존재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초대 정부 시절을 넘어 현재까지의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으로 서로 다른 존재와 공존하고 공동체적 상생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5회 정치학 콘서트는 강연 이후 조 교육감이 토론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조지 사용 2하구와 김동재 사용 2하구, 문지영 정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조 하구는 한국 사회를 향한 정치적 사회적 불만 자체가 대한민국을 진보하도록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을 깨달았다며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현재 처한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치학 콘서트는 타 학부 재학생들과 정치학과 졸업생 등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줌으로 개최됐다. 취재 이채진 수습기자. 제목 지난달 24일 전학대회 열려. 지난달 24일 올해 두 번째 정치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는 재적 33명 중 24명이 참석했으며 미가일간 M301 강의실과 화성회의 줌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전학대회는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의 사업보고, 총학생 예측 개정 의결, 결산 승인안 심의, 사업계획안 심의, 자체회비 예산안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학생 예측 18개 조항의 개정과 4개 조항의 신설이 이뤄졌다. 그중 크게 변화한 것은 제19조 총투표 발의 사항, 총학생회장의 발의이다. 기존 전학대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중앙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발의,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설에 의한 발의에 추가해 총학생회장의 단독 권한으로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국의 사업계획안 발표가 이뤄졌다. 사무국에서 9월 전에 전학대회가 다시 열려
나머지 70%의 개정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국은 모두의 화장실 설치, 온수역 신호등 세우기, 생리송결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안 의결이 진행됐다. 성원수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예산안이 가결되며 전학대회를 마쳤다. 비대위가 지난달 6일에 구성됨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추후 12월까지 예산안은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연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취재 강예린 기자. 단신 제목 2021학년도 2학기 1차 전공 신청 결과 나와. 부제 디지털 콘텐츠 전공 86명으로 가장 많고 글로컬 IT 전공 0명에 그쳐. 지난달 17일부터 5일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전공 신청 및 변경을 진행했다. 신청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가 4학기 차에서 6학기 차 이내인 대학생이다. 우리 대학 학부제는 전공 선택에 인원 제한이 없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공 신청 결과 디지털 콘텐츠 전공 이하 디콘 전공은 복수 전공, 주전공, 부전공 합산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이하 소프 전공 82명, 신문방송학 전공 59명, 경영학 전공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글로컬 IT 전공 이하 글티 전공은 0명에 그쳤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디컨 전공과 소프 전공의 신청 인원은 80명 이상이었다. 기독교 문화 전공은 6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지만 글티 전공은 2명에서 0명으로 신청 인원이 하락했다. 이번 신청 기간은 2번의 기간 중 1차 신청 기간이었기 때문에 총 신규 신청 대상자 410명 중 66%인 271명만 신청했다. 이번 신청 기간에 전공 신청 및 변경을 하지 못한 재학생과 복학생은 다가오는 7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취재 홍가연 수습기자. 보도 제목 인문 IT 융합 자율학부 짝선배 짝후배 너나들이 프로그램 진행해. 비대면 상황에도 공동체 활동으로 만남의 장 열어. 지난달 인문융합 자율학부 학생회 약속 이하 약속과 IT융합 자율학부 학생회 청백리 이하 청백리가 학부 내 친목 도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재 1. 인문학부 짝선배 짝후배 교류의 부재 해결하고자. 약속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짝선배 짝후배 사업을 진행했다. 약속 회장단은 작년에는 학번 상관없이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사라져서 혼란스러웠다. 학생회장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학우 간 교류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했다. 라며 친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비대면 상황 속 프로그램 진행이 우려됐다고 전했다. 짝선배 짝후배 프로그램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신청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문학부 학우들은 임의로 정해진 조, 기본 4인 1조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소통했다. 학우들이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만나 미션을 수행한 후 인증하면 약속이 상품을 증정했다. 약속은 함께한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통화 기록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기획했다. 짝선배 짝후배 프로그램은 인문학부 47명이 신청했으며 미션 마감 날인 23일을 기준으로 전체 13팀 중 11팀 미션을 인증했다. 박나영, 인용일 학우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했다. 차등 없는 상품 지급으로 경쟁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 친목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호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김민솔, 인용 이 학우는 대학 생활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돼 직접 만나본 대학 친구는 몇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새로운 선후배를 사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대면으로 만나 미션을 수행하며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하구는 학우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면으로 만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소재 2. IT 학부 너나들이 얼어붙은 선후배 간의 교류 정답게 녹여내. 청백리는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학우들의 신청을 받고 선별을 거쳐 너나들이 사업을 진행했다. 송세범 부학생회장은 학부제로 변경되면서 얼어붙은 선후배 간의 교류를 다시 정답게 녹이기 위해 라며 사업 목적을 밝혔다. 청백리는 익명 채팅으로 어색함을 덜고 이후 미션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1단계 미션으로 익명으로 채팅하기, 2단계 미션으로 참여하고 간 미션 수행을 위한 연락처 공유하기와 전화하기, 3단계 미션으로 선배가 후배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일명 캠퍼스 데이트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선 인문학부의 짝선배 짝후배 프로그램은 4인 1조였지만 너나들이 프로그램은 기본 2인 1조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너나들이 프로그램은 IT 학부 학우 25명이 신청했다. 송 회장은 2단계 미션은 5팀이 완료했고 3단계 미션은 2팀이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IT 1학우는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같은 학부의 선배와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미션을 수행하며 더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1대1 만남이라 한 사람과 매칭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다솜 IT3 학우는 2학년 때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후배들을 사귈 기회가 적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학부의 후배들을 알게 돼 좋았다고 전했다. 소재 3. 코로나19 속 친목 도모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진행돼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요구에 목소리 커져. 미디어 센터와의 인터뷰에 응한 학우들은 친목 도모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했다. 또한 앞으로 학생회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친목 프로그램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바람을 전했다. 김민솔 인융2 학우는 20학번이나 21학번은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을 해온 터라 전공 신청 같은 세세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보들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배에게 물어봐야 하는 현실이다. 며 멘토 멘티와 같은 학교 생활이나 진로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선후배 프로그램에 대한 소망을 전했다. 약속은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번 여름방학과 2학기에 2번 더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학우들에게 소리함 등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려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지속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절반 이상의 학우들이 참여했고 다들 만족한 것 같아 뿌듯했다며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감을 전했다. 청백리의 너나들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6월 중순과 10월 중순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송 부회장은 너나들이 중간 점검 설문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인원과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하며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학부와도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간의 얼어붙은 교류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그 발판인 학우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타대 학생회도 친목 도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는 대학 내 타과와의 교류와 선후배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크루제도 사업을 진행한다. 크루제도 친목 프로그램은 지역과 관심사를 고려해 4에서 6인으로 크루를 구성하고 3개월간 진행한다. 국민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도 신입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과 교류를 위해 멘토-멘티 친목 사업을 진행 중이다. 멘토-멘티 친목 프로그램은 선후배 2인 1팀으로 조를 편성해 2주 동안 수행하는 빙고 미션을 2차례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과 수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제 등 중요 학생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면서 학우들이 유대감을 쌓는 일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짝선배 짝후배 너나들이 친목 도모 프로그램은 학우들의 부족한 소통의 한 줄기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친목 도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대학과 학생회 등의 차원에서 학우들의 관계 형성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김현빈 수습기자, 취재 지원 김다영 기자. 사진기획 제목 용기 있는 자들의 반란. 리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848톤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전년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수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 또한 증가했다. 그 중심에는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는 작은 상점이 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는 슬로건으로 리필 스테이션과 해수센터를 운영하는 망원동의 알맹상점을 방문했다. 상점의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외에도 찻잎, 올리브유 등의 식료품과 다양한 화장품을 소분해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는 한 통 단위가 아닌 4g당 19원처럼 무게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필요한 만큼 적은 용량도 구매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구매 방식은 간단하다. 빈 용기에 무게를 잰 뒤 용기에 원하는 제품을 담고 다시 무게를 측정한다. 그렇게 측정한 무게를 용기에 적고 계산하면 된다. 김주은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소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기보다 거절하는 것이 먼저다. 운동화를 구매하면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운동화끈을 빼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는 커피 또는 배달 음식을 산책 겸 직접 가게에 방문해 용기에 담아가면 일회성으로 벌어지는 용기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알맹상점은 페트병 뚜껑과 우유팩, 운동화끈을 모아 치약자개, 주머니끈 등 새로운 물건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렇게 재활용시킨 자원의 양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800kg 이상이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양은 전체 폐기물량 지표에서 매우 적은 수치다. 환경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을 벗기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일회성 제품이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했다. 실제로 알맹상점을 포함한 27개 단체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은 정수기 업체 브리타 코리아에 온라인 서명문을 제출하고 폐필터를 모아 필터 수거 재활용 프로그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브리타 코리아는 플라스틱 폐필터 수거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알맹상점은 새로운 도약을 나선다. 김 대표는 올해 서울역 옥상 정원에서 플라스틱으로 직접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달고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업사이클링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망원동의 작은 상점은 사람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우리도 이들의 도약에 힘을 실어보는 건 어떨까? 용기 있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진 캡션 1. 빈 용기에 세제를 옮겨 담고 있다. 사진 캡션 2. 세제를 담은 뒤 다시 무게를 측정했다. 본 세제는 375g이 나왔다. 사진 캡션 3. 알맹상점의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 스테인리스 빨대부터 유리 빨대, 대나무 빨대까지 여러 종류의 빨대가 구비되어 있다. 사진 캡션 4. 알맹상점의 리필 스테이션. 다양한 세제료와 화장품, 식료품을 소분해서 구매할 수 있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제목, 우리 대학에는 녹색이 필요하다. 부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대학의 역할은? 리드, 그린 캠퍼스는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이다. 현재 우리 대학은 그린 캠퍼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 대학이 그린 캠퍼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소제목 1. 기후위기 시대의 대학.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은 현재 유례없는 위험 속에 놓여 있다. 지난달 27일 기상청 산하국립기상과학원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2028년부터 2034년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예상한 2030년부터 2052년에 비해 10년가량 앞당겨진 시기다. 매년 악화되는 기상이변과 짧아지는 사계절 주기만으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그린 캠퍼스를 선정해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 캠퍼스 선정 기준은 지속 가능한 운영 영역, 교육 및 연구 영역, 참여 영역, 친환경 교정 영역으로 나뉜다. 운영과 교육 영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여부와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태도 및 행동 변화 유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참여 및 친환경 교정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기업 및 네트워크 활동 여부와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인 대학이 이를 절감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이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을까? 소제목 2. 태양광 발전소 있지만 에너지 효율 시설 및 체계 여전히 부족해. 우리 대학이 친환경 교정 영역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무처 시설관리팀을 취재했다. 조영훈 시설관리팀 팀장은 현재 우리 대학 내에 에너지 효율 관련 설비로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 답했다. 2014년 6월에 완공한 태양광 발전소는 시설관리팀 전기실에서 관리한다. 조 팀장은 도서관 건물 옥상에 50kW 용량의 태양광을 발생시켜서 한국전력공사에 매전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월 평균 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기숙사 옥상에 위치한 25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용해 자가 소진을 진행 중이다. 이어 조 팀장은 교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더 설치하려 했으나 공간이 좁아 설치할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노력으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한 등당 250W 할로겐 램프를 LED 조명 80W로 교체했다. 또한 각 건물 내 강당 및 강의실 조명도 LED 조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그린 캠퍼스로 서울대학교, 신한대학교, 인천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 조성을 확대하고 대학형 건물 통합에너지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인천대학교는 BEMS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건물별 냉온수 및 열원 모니터링, 유량, 열량 감시 모니터링과 대학 옥 외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그린 캠퍼스로 선정된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학은 시설과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메인 홈페이지는 에너지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환경학회 공기네트워크 이하 공기 이정민 미콘 3 하구는 학교에서 자원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학내 구성원 간 이면지를 모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공유컵 대여와 같은 체계를 도입하면 좋겠다며 대학이 학내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및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제목 3. 주체적인 환경교육 필요. 지난 4월 6일 우리 대학 김기석 총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인 탈플라스틱 고고 챌린지에 동참하며 성공에 되는 생태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생태 관련 정규 교과목 운영, 도시농부 프로젝트 등 생태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에는 생태 교육과 활동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인 농림생태환경연구소, 이하연구소가 있다. 연구소는 농업, 생태, 환경, 생명 관련 연구와 교육 등의 활동으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이 생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2019년 8월 설립됐다. 시행사업으로는 농림, 생태, 환경, 생명 관련 학술 연구, 도시농업 사업, 연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등이 있다. 김병수 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학교 곳곳에 텃밭과 정원을 조성해 도시농원의 다원적 기능,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능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대학에서의 환경교육은 여러 형태의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환경 역량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환경 생태 관련 기초 소양을 갖추고 쟁점들을 파악해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생태 관련 교양 과목으로는 기후변화에 의해 환경과 인간, 자연과 생명, 대한경제와 생태사회, 기후생명 캠프,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이 개설돼 있다. 우리 대학은 과학기술과 에콜로지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돼 있다. 공기, 소하연 사회 2학우는 수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필수 교양으로 기후위기와 생태를 다루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제목 4.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후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 중 하나인 대학은 그 책임에 걸맞는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소재 대학의 전체 전력 사용량은 97만 1646메가와트시이다. 이는 강북구의 전력 사용량인 94만 4660메가와트시보다 큰 규모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공기 이시원 사회 3 학우는 대학은 다양한 학생 구성원과 교직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특정 지역에 기반한다. 기후위기와 다른 환경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린 캠퍼스로 만들 때 대학의 영향력이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학내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비롯한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담 부서를 개설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김 부소장은 대학 환경 교육의 방향성이 성공의 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권, 평화, 생태, 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과 또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고민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곳을 바라본다. 환경과 대학의 유기적 연대를 이루는 그린 캠퍼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취재, 바이라인, 홍은솔 기자, 이혜성 수습 기자, 사진, 바이라인, 김다연 기자. 별표, IPCC,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 WMO와 UN 환경계획 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국제협의체. 별표, 이등용, 하나의 전구 기둥에 두 개의 전구가 붙어 있는 것. 별표, 매전, 태양열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판매하는 행위. 기획 제목 A+를 받는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부제 평균 학점 4.5점 과탑의 공부법. 매 학기가 끝나면 A부터 F까지 다양한 성적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A+를 받는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은수 사용 3학년 학우, 소프트웨어학과 디지털 콘텐츠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영수 IT 3학년 학우, 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노현우 IT 3학년 학우를 만났다. 세 학우 모두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해 여러 차례 성적장학금을 받았다. 특히 노현우 학우는 4학기 평균 학점이 4.5점으로 한 번도 A+를 놓쳐본 적이 없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공부법을 파헤쳐봤다.
질문. 높은 성적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답변. 김은수. 수업에서 얻는 지식을 제 것으로 만듭니다. 교수님이 살짝 언급한 것도 자료들을 찾아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꼼꼼히 공부해요.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좀 답답해요. 사회학과는 응용 문제가 많아요. 민주주의를 배우면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서술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외워 쓰는 건 큰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기사를 많이 찾아봐요. 이영수. 비대면이어도 수업을 요일별로 들어요. 월요일 수업에는 월요일에 듣고 화요일 수업은 화요일에 듣고 이 방식을 지켜야 일정이 안정적이고 남은 시간에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메모에 한 달치 일정을 쫙 써둬요. IT 전공이다 보니까 과제나 시험이 많아요. 적어둔 일정을 하나씩 지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과제를 빠뜨리는 실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필기해요. 교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면 일시정지하고 제 생각을 따로 써둬요. 그럼 나중에 내용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시험 준비는 수업 내용을 너대로 정리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그걸 쭉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요. 노현우. 배우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책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거나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이해해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내용에 대한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또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도 높습니다. 시험 준비는 내용을 응용도 해보고 의문도 던져보고 다른 과목 등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서 한 과목을 통해 많은 내용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 공부하고 준비하면 A+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해요. 기자의 말.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세하고의 공통점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공부법이었다. 더불어 수업 자료 위에도 논문, 기사 등을 찾아 더 깊이 공부하고 매일 성실히 강의를 듣는 것이 높은 성적을 얻는 방법이다. 이영수하고는 인터뷰가 끝나면 강의를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질문. 조모임 수업에서 불성실한 조원을 만났을 때 높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김은수. 불성실한 조언이 있으면 더 좋아요. 제 몸은 더 힘들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몫을 제가 함으로써 더 배울 수 있잖아요. 불성실한 조언을 직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마음가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승자는 나다. 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으니. 이영수. 불성실한 조언이 있으면 제가 좀 더 했어요. 노현우.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지속해서 참여 요청도 해보고 화도 내보는데 다들 그다지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조언들 위주로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언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특정 역할을 담당한 상태에서 참여가 미진해버리면 조모임에 차질이 생겨요. 기자의 말. 조모임 수업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방법은 3명 모두 같았다. 불성실한 조언의 몫까지 맡아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것이었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 데가 승자라는 김은수 마구의 마음가짐은 너무도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쓰렸다. 누군가는 다른 이의 몫까지 해냈고 누군가는 내 몫도 해내지 않았지만 같은 성적을 받는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는 멋진 대학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 질문.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나요? 아니면 공부하다 보니 높은 성적을 받나요? 답변. 김은수.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나 싶을 때도 많아요.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해서 공부하기도 하죠. 공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높은 성적을 못 받으면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공부하는 게 더 즐겁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공부의 목표를 성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하고 싶은 거기도 해요. 지식을 얻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알아갈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삶이 가치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대학에 왔기 때문에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행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택에 책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불안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좋은 학점이 나와야 내가 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 간단한 것도 못하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에 집중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봐야 해요. 옆을 보면 안 돼요. 노현우,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에 동기부여되기도 하고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점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게 그냥 재밌어요. 지식을 배우고 탐구하고 익히고 학습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재밌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성적이란 지표는 그들에게 자랑이기도 부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하고 모두 공부를 즐기며 재밌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공부의 목표는 성적이 아니다. 높은 성적이 대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 세하구처럼 공부의 의미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방과 화구들과의 소소한 대화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지 얘기해보는 교수님과의 토론도, 그 모든 시간이 가치 있다. 취재 강혜린 기자, 취재 지원 김현빈 수습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표지 이야기. 제목 모두의 화장실. 당신의 입장은? 부제 모두의 화장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들. 리드. 지난달 24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의 화장실을 8월에서 9월 사이 우리 대학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모두의 화장실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소제목, 장애인 성소수자 등 모두를 위한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은 5년째 우리 대학의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2017년 제32대 총학생회가 성중립 화장실을 추진한 것이 시발점이다. 제32대 총학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학우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다. 제33대 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중립 화장실의 개념에서 벗어나겠다는 시도로 명칭을 바꿨지만 이 또한 학우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리고 현재 제36대 비대위가 모두의 화장실을 재차 추진하면서 모두의 화장실을 둘러싼 논의만 5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모두의 화장실은 무엇인가? 현재 제36대 비대위가 계획 중인 모두의 화장실은 나이, 장애 유무,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문봄 인권국장은 전학대회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한 칸이 매우 넓고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아용 변기, 비상벨, 생리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기와 가까운 세면대, 손내림과 발내림 물버튼 등이 있다며 다양한 몸, 다양한 성별, 다양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훈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26일 미디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화장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배설권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현재 성공회대에 있는 화장실로는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예정이다며 모두의 화장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아하 성문화센터의 모두의 화장실. 소제목 취지엔 공감, 소통 없는 일방 추진이 문제. 비대위원장 결정시간 부족, 공론장 열 것. 모두의 화장실이 5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요인은 그 당위성이나 취지와는 별개로 학우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비판 요인은 절차적 문제이다. 즉 모두의 화장실 추진 과정이 과연 민주적 절차였냐는 근본적인 지적이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지 입장문 작성이 만장일치로 전학대에서 자치회비 예산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표자가 아닌 학우들의 의견을 묵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센터는 에타의 모두의 화장실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학우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비대위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를 작성한 최인석 학우는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학우가 직접 선출한 기구가 아니기에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총학보다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사업 진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그저 인권의 찬반이 어딨나요? 라는 이유로 모두의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화장실에 반대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는 서광중 사용 1학우는 비대위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총학 후보자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부터 문제라며 총학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총학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학생회단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학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에 이 비대위원장은 모두의 화장실은 인터뷰 이틀 전인 24일 전학대회에서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다. 그렇기에 학우 여러분과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과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대위는 앞으로 설명회나 세미나 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제목 모두의 화장실 예산 4,500만 원, 조달은 어디서? 예산 조달도 학우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비대위는 새천년간 1층 남녀 화장실을 각각 한 칸씩 2칸을 모두의 화장실로 바꿀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 인권국장은 예산은 4,500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두의 화장실 안에 어떠한 장비를 넣고 구성할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예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비대위는 학교에서 총학생회에게 지원해주는 참여 예산과 학교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인권국장은 매년 학교에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참여 예산을 지원해준다. 모든 참여 예산을 화장실 사업에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35대 비대위는 당시 1,500만 원으로 측정됐던 참여 예산을 모두 베리어프리 공사에 사용했다. 이어 서 학우는 우리 대학의 재정 상태는 여유로운 편이 아니다며 학교의 부족한 재정 상태에도 인권을 위해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학교로부터 받는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인권국장은 모두의 화장실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을 학생회가 온전히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은 어떨까? 박경태 학생복지처장에 따르면 모두의 화장실은 현재 비대위 측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다. 절차상 학생들의 희망하는 사업을 요청하면 이를 학교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전 단계에 돌입할 셈이다. 박 처장은 학생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은 특별하게 반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지원을 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비대위에서 접수한 공문을 토대로 공식 논의를 시작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견적서를 보고 결정해야겠지만 학생 관련된 예상 중 일부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대동제 예산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모두의 화장실 설치 여부는 총투표에 달려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모두의 화장실 비민주적 추진을 규탄하는 모임에서 모두의 화장실 반대 연서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총학생 회칙에 따르면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모일 경우
총투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6월 1일 기준 연서명 참여자는 이미 330명을 넘었다. 우리 대학 재학생 수가 2,206여 명임을 고려하면 이미 총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진 상황이다. 소제목 4. 모두의 화장실 실체를 만나다. 의혹 해소를 위한 아하센터 방문기.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성범죄 아우팅 문제가 제기됐다. 일반 화장실에 비해 성별에 따른 공간 분리가 미흡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벌써 5년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는 모호한 모두의 화장실.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9년째 운영 중인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방문했다. 아하센터 본관 1층에 5개의 각기 다른 구조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첫 번째 칸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양변기, 바닥에 설치된 물내림 버튼, 세면대가 있다. 두 번째 칸에는 성인 사이즈 양변기와 아동용 양변기가 함께 설치돼 있고 또 다른 공간에는 자변기와 물건을 두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나무로 된 턱이 존재한다. 네 번째 칸에는 남성용 소변기가, 다섯 번째 칸에서는 좌변기가 설치돼 있었다. 사진 캡션 1. 성인용 양변기와 아동용 양변기가 설치된 아하센터 화장실. 아하센터 성문화 활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효정 씨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성문화 활동을 담보하면서 정체성과 관계에 고민을 던지고 성을 넘어 젠더 이슈 생산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익숙함보다는 낯설고 생경한 질문을 던지는 디자인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에 따르면 주된 콘셉트는 독립형 공간, 그리고 오픈형 공간이다. 다양한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인 동시에 모든 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혀있는 문이 설치돼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사이 칸막이만 있는 형태다. 박 씨는 공중 화장실이 지나가다 보면 우연히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보이기도 한다. 남성의 몸이 보이는 것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그들의 사적 영역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의 또래 문화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목적 중 하나로 남성이 사적 공간에 대한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픈형 공간이라는 콘셉트의 박 씨는 집 거실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화장실이 아하센터 생활공간 안에 있다고 말했다. 비대 위의 모두의 화장실 추진 중 안전성은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박 씨는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없었다. 실무자들이 체크하기도 하고 이곳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불법 촬영 점검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 자체가 안전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사진 캡션 2.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계기를 설명하는 아하센터 박효정 씨. 사진 캡션 3. 기존 남자 화장실과 달리 바닥부터 천장까지 문이 달려있다. 박 씨는 남성의 사적 공간을 존중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소제목 5. 찬성 43% 대 반대 42.4%. 학우들 찬반 입장차 뚜렷. 공론장 필요. 비대위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 502명의 응답자 중 42.4%가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31.1%가 매우 긍정, 11.9%가 대체로 긍정을 택했다. 사진 캡션 4. 비대위에서 진행한 모두의 화장실 설문조사 결과 학우들은 반대 이유로 크게 실질적 사용 불가, 예산의 문제, 다른 사업의 우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선택했다. 실질적 사용 불가의 이유로는 불법 촬영과 성범죄 우려, 아우팅 위험, 낙인 문제를 꼽았다. 예산 문제로는 예산 부족, 금액에 관한 비대위의 답변 부재가 있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선택한 이유에는
당사자가 정말 불편함을 느끼는지,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 극히 소수의 필요 등이 있었다. 사업 진행 방식을 반대 이유로 꼽은 학우들은 소통 부족, 처음부터 총투표 실시 필요, 사업 설명 부족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의 우선을 택한 학우들은 다수를 위해서 시설, 교육권, 등록금 반환, 취업 프로그램,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이유로 뽑았다. 반대가 더 많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모두의 화장실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난항 속 가장 필요한 것은 설득과 공론장이다. 제33대 총학 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 골든벨 같은 선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하센터 역시 도입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청소년 영상작가들,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모임 등 다수의 청소년과 논의를 진행했다. 아하센터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반응을 살피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관한 토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 캡션 5. 모두를 위한 화장실 입구에 붙어있는 다양한 픽토그램과 표지판. 전학대회에서 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이 익숙치 않은 학내 구성원의 대상으로 세미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화장실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국내 대학 최초로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것이다. 덩이성만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닌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역시 중요하다. 앞으로 비대위의 행보에 기추가 주목된다. 취재 신다인 기자, 김다연 기자, 사진 김다연 기자, 취재 지원 이채진 수습 기자, 홍가연 수습 기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제목, 한중간의 문화의 줄다리기, 끝은 어디에? 부제, 동아시아 연구소장 백원담 교수와 한중간의 문화 논쟁을 이야기하다. 리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한중간의 문화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한중간 문화 논쟁의 진위를 파헤치기 위해 동아시아 연구소장 백원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중어 중국학을 가르치는 백원담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7년 12월 15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인 유튜버 리즈치가 김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리즈치는 해당 영상 게시글에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샵 차이니즈 푸드라며 중국의 음식으로 소개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는 김치는 한국 국적의 연변 중국인을 위한 전통 음식이다 라고 해당 영상 더보기란에 게재했다. 현재까지도 해시태그는 지워지지 않은 상태다. 사진, 중국인 유튜버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샵 차이니즈 푸드로 소개했다. 지난해 8월 가수 이효리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댓글 폭탄을 맞았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마오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국 청년들은 마오를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인식하며 분개했다. 이들은 맹목적인 애국심, 외국에 대한 배타성과 폭력성, 중화주의 등으로 가득하다. 동북아 역사재단 김인희 연구위원의 저서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에 따르면 중국 청년들은 오히려 문화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국 청년은 한국 문화에 열광한 세대인 건 맞지만 한국은 음흉하고 교활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문화적 세례를 받았으면서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는 게 주요 정서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애국주의로 무장한 청년들을 분노 청년이라고 한다. 분노 청년은 1973년에 제작된 중국 영화에서 따온 용어다. 당시에는 사회의 불만을 품고 급진적인 운동을 도모하는 청년이란 의미로 쓰였다. 현재는 인터넷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을 뜻한다. 이들은 시진핑 집권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분홍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한중간의 문화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중어 중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백원담 교수에게 한중간의 문화 논쟁을 질문해봤다. 분노 청년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애국주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1978년 문화혁명이 끝난 직후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많은 중국 청년이 대학교에 진학해 일자리를 가졌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과 같은 물질적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인재를 양성하고자 베푼 중국의 물질적 지원은 당시의 중국 청년들이 국가에 헌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2018년 중국 전역의 대학 입시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이 980만 명 정도에 달한다. 현대에 와서 주변국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며 중국도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경쟁 체제를 경험하게 된 대학생들은 각자 도생하기 시작했다. 경쟁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잘못된 애국주의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뉴노멀 시대의 선언이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연관이 있는가? 중국은 2013년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뉴노멀, 즉 신창타이 시대를 선언했다. 신창타이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 중고속의 안정성장 시대를 맞이한 중국 경제의 상태를 뜻한다. 뉴노멀 시대의 선언은 중국 정부가 당면한 상황을 불가피한 변화를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해 이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단결은 자민족 중심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도 딜레마에 처해 있는 양날의 검이다. 따라서 한국도 중국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몇몇 학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개같이 돈 벌어 정승같이 쓰자와 돈 벌기를 돌같이 하라는 돈과 관련된 속담이지만 아주 상반된다. 이처럼 문화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은 문화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한국의 대중문화는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를 수입해 소비하면서 발전했다. 또한 홍콩과 대만이 영화를 주도적으로 제작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80, 90년대에는 일본 문화가 한국을 지배했다. 일본의 노래와 만화,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었다. K-팝은 J-팝의 열풍이 한국을 휩쓸고 난 후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타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화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관점에서 한중 간의 원조 논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동아시아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재 문화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인 교통이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출한 중고차를 방글라데시만의 색깔과 문화로 색다르게 바꾼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통 옷도 해당 국가의 특유한 문화가 깃들어 있다. 이러한 의복은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을 거쳐 만들어졌다.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가 문화로 자리 잡으며 특정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처럼 문화적 교통은 자연이나 타 국가 간의 교류 등 문화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조로 따지는 문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가 문화를 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이 문화를 알리는데 패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국의 문화를 과도하게 알리는 점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많은 기성 언론에서는 어떤 그룹이 미국을 강타했다 혹은 점령했다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타국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원당 교수는 끝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문화 영토에서 노동할 권리와 문화를 생산할 권리를 갖고 잘 살기를 바랐다라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제대로 문화 영토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는 윗세대가 이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창출하며 청년들만의 문화적 주권을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답했다. 취재 이혜성, 이채진 수습기자. 패권주의,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정책. 르포, 제목, 경계를 묻는 시간.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리드,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CGV 인천 연수에서 개최된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막 첫날 그 현장을 찾았다.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유대인의 삶을 의미했으나 그 의미가 확장돼 정치적 난민, 이민자, 소수인종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사회의 정상성에 질문을 던지는 상영작과 대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을 열었다. 소제목, 낯선 곳으로.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일은 설레지만 두려움이 따른다. 서울에 거주한 지 9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은 나에게 넓고 복잡하기만 하다. 아직도 가끔 그 안에서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 르포 취재를 위해 인천으로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내가 느꼈던 낯선 거리감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 지도 앱을 켜서 도착지에 CGV 인천 연수를 입력했다. 잠시 후 뜬 창에는 소요시간 2시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를 반겼다. 순간 아득했다. 평소에 1시간 반을 넘기며 이동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도착하기까지 지하철을 3번이나 환승해야 했다. 도중에 역을 지나치지는 않을까? 도착해서 길을 헤매진 않을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걱정들은 멀다는 거리감보다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했다. 마치 외국에 혼자 떠나온 여행객이 된 기분이었다. 향하는 길 내내 지도 앱이 켜진 핸드폰을 동아줄처럼 붙잡았다. 소제목, 웰컴 디아스포라. 인천 1호선 동춘역 1번 출구로 나오자 옅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초행길에 맞이하는 비가 썩 반갑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가까이에 스퀘어원 건물이 보였다. 시간은 오후 1시 40분. 오후 2시에 상영이 시작하니 아직 여유가 있었다. 스퀘어원으로 이어지는 도보 왼편엔 넓은 도로와 분주한 차들, 높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연수구라는 낯선 지명과 달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이번 영화제는 CGV 인천 연수 단 한 곳에서만 열렸다. 개최 기간 3일로 단축, 상영관 관객수 50% 제한, 전면 사전 예매 진행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화제 규모가 자연스레 축소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입장하는 관객들을 소독액이 분사되는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안내했다. 그 너머로 기다렸던 영화제 풍경이 펼쳐졌다. 중앙에는 영화제 안내 부스들이 나란히 모여 있었다. 빨간 안내선을 따라 줄을 서고 체온 측정과 QR 인증, 티켓 수령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로비는 영화제에 온 관객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였다. 벽 한 면을 빼곡하게 채운 영화제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사진, 캡션, 디아스포라 영화제 현장 매표소 부스, 관객들이 티켓을 수령하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방향성을 무아래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무아래는 반복되는 무늬가 겹쳐질 때 물결처럼 일렁이는 시각 현상을 말한다. 서로 다른 무늬가 만나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영화제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화합이라는 가치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발권받은 티켓에도 생동하는 무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제목, 지구별 방랑자가 말하는 평화. 이번 영화제부터 제작 국가를 기준으로 디아스포라 월드와이드와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나뉘어 있던 기존 상영 부문을 상영 시간에 따라 디아스포라 장편과 디아스포라 단편으로 재정비했다. 상영 부문까지도 고려하는 영화제의 세심함이 느껴졌다. 장편 부문 다큐멘터리, 유채널샘 감독의 지구별 방랑자를 관람했다. 지구별 방랑자는 감독이 40여 개국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나 제목만 보고 낭만적인 여행 혹은 이국적인 풍경을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전거 여행자, 난민, 타투이스트, 아이스크림 판매원, 원주민, 어린아이들.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타국에서 떠나온 난민도, 세계 곳곳을 떠다니는 여행자도 있다. 유치넬샘 감독이 든 카메라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를 꾸밈없이 포착한다. 그 여행길 위에는 악역도 선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차별과 위협,
외로움과 환대를 경험하는 방랑자들이 있을 뿐이다. 지구별 방랑자에는 인종, 나이, 종교를 넘어 내일의 평화와 자유, 사랑을 말하는 언어들이 부유한다. 지구별을 방랑하는 감독과 그가 만난 방랑자들이 들려주는 합주가 정겹게 들리는 이유다. 소제목, 영화제의 바깥에서. 상영이 끝난 후에 여유롭게 다시 영화제 현장을 둘러봤다. 기념품 부스에서는 포스터와 스티커, 엽서를 무료로 제공했고 설문지를 작성하면 핸드메이드 팔찌와 열쇠고리도 가져갈 수 있었다. 입구 바깥에 위치한 포토부스에서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무아래 패턴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출력할 수 있었다. 스퀘어원 건물 야외 환대의 광장에는 영화제 행사 부스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당일 우천으로 모든 야외 행사가 취소됐다. 비어있는 부스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텅 빈 환대의 광장이 허전해 보였다. 사진, 캡션, 인천 스퀘어원 야외에 비어있는 환대의 광장. 예상치 못한 우천으로 하루 동안 영화제 곳곳을 둘러보겠다던 당찬 계획은 방향을 잃었다. 그렇다고 바로 인천을 떠나기엔 아쉬웠다. 환대와 이주의 도시라고 불리며 지금껏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무대가 되어주었던 인천.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떠난 이후 현재까지도 인천의 항구와 공항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오간다. 영화제 바깥에서 인천을 가까이 둘러보고 싶었다. 사진, 캡션.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 건물들이 높게 솟아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송도 센트럴파크로 향했다. 도착하니 비는 어느새 그쳐 하늘이 맑고 화창했다. 날씨에 화답하듯 세련된 고층 건물들과 각종 조형물, 반드시 조성된 공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거나 잔잔한 물살 위에서 보트를 타는 시민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 빈틈없는 조화로움 속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소제목, 경계 없이 퍼지는 빛. 돌아가는 길, 달리는 지하철 창 너머로 풍경들이 빠르게 바뀌었다. 차들의 불빛이 번지듯이 보였다. 문득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영화제 로고를 설명하던 글이 떠올랐다. 중심 사회를 주변으로 경계 없이 퍼지는 빛. 디아스포라 존재들을 표현했다던 빗물이. 창 너머에 움직이는 불빛들이 그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디아스포라는 현재다. 오늘날 우리는 난민, 추방,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한다. 비단 국적에 관한 이주만이 아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부딪히고 생동하는 시대 위에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낯설음을 감각하고 화합과 공존의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취재, 홍은솔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사설. 제목, 아동학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그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부제,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아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로 가정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는 교사, 강사, 의료인, 의료기사, 청소년 단체 증사자, 아동시설 종사자 등으로 아동과 밀접히 접촉하며 학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신고할 사람은 부재하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관찰 아래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자 관찰이 힘들어 학대 발견이 어려워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하 아보전의 위기아동 방문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며 암수학대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태다. 부재, 결국 제자리.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하거나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가해자는 97% 이상이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이며 그중 76.9%가 부모다. 아동학대는 원가정,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학대당한 아이들의 82%는 아동복지법 4조 원가정 보호 원칙으로 인해 폭력의 현장인 집으로 돌아간다.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은 5살 아이를 목검으로 때려 숨진 사건이다. 아이는 친모의 신고로 부모와 격리돼 보육원에서 2년 동안 살았다. 그 후 부모가 아이와 살겠다고 하자 아보전에서 아이를 집에 돌려보냈고 아이는 귀가 27일 만에 사망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의 정인이는 16개월의 아이다. 아이들은 너무도 어린 나이에 학대를 당했기에 그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는 삶의 기준, 학대의 기준이 없다. 16개월 아이가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각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를 스스로 신고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 청소년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신고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는 이웃의 신고가 절실하다. 부재, 자극적인 이슈거리에 불과하다. 언론은 단발성 고도에 그친다. 학대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 폭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집중한다. 언론은 피해자의 추후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건은 잠깐 이슈가 됐다가 사그라든다. 아동학대와 관련은 대처와 법률이 마련됐는지 보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동학대는 남의 일, 자극적인 이슈거리에 불과하기에 곧바로 다른 이슈에 눈을 돌리고 만다.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정부의 대책도 없다. 언론의 자극적인 프레임에 따라 자극적인 이슈만을 소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부재, 이제는 똑바로 바라봐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범죄자의 품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피해 아동은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 2013년에 있었던 칠곡 계모 학대 사건의 피해자였던 아동은 현재 성인이 됐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학대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짧기에 정신적 후유증 극복의 치료는 개인의 몫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정부의 법률을 바꿀 것이고 언론의 보도를 바꿀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가정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꿔 신고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혜린 기자. 학생 기고. 제목, 나에게 게임이란. 나에게 게임은 추억이다. 초등학생 때 동네 친구들과 닌텐도나 핸드폰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친해지는 동시에 즐겁게 놀았다.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진 않았다. 친구들과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을 가로지르거나 축구,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 육체적인 활동도 많이 했다. 엄마들끼리 만나는 날은 저녁에 친구 집에 놀러가 보드게임도 했지만 주로 핸드폰 게임을 했다. 그때 많이 한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였다. 마인크래프트는 온 세상이 네모인 세상에서 나무를 베고 광석을 캐고 동물들을 사냥해서 밤에 출몰하는 괴물들로부터 생존하는 게임이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멀티플레이도 가능해서 친구들과 모였을 때 자주 했다. 마인크래프트는 생존이 주 목표라서 각자 역할을 나눠 아이템을 얻거나 괴물들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었다. 하지만 생존만 하는 건 아니었다. PVP 대전도 가능했다. 친구들과 주어진 시간 동안 아이템을 얻어 무기와 갑옷을 만든 뒤 시간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 1대1로 싸우거나 팀끼리 싸워 승자를 가렸다. 항상 대전하기 전에 딱밤 맞기나 등짝 스매싱 같은 벌칙을 정했다. 그 바람에 친구들에게 벌칙을 받았다. 가끔 중학교 친구들과 만나 마인크래프트를 하면 그때로 돌아간다. 게임은 나에게 일종의 위로이기도 하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의미가 아니다. 게임으로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다. 레이아크가 만든 디모라는 리듬 게임은 나를 위로해줬다. 방법은 단순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얇은 블록을 타이밍에 맞춰 누르면 된다. 하지만 이 게임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며 노래 제목과 앨범 표지까지 스토리와 관련이 있다. 디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고3 때 수능을 준비하다 힘들면 디모에 수록된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공부한 만큼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좌절했을 때 디모의 노래로 위로를 받았고 좌절의 숲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때 들었던 노래가 제리 반스 퀴아나가 작곡한 문 위다웃 더 스타였다. 이 노래를 들으면 디모가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다독여주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듯 게임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고 위로해준 고마운 존재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만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밥만 먹고 바로 헤어졌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 게임을 하던 날이 그립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글 임민혁, 인용 2